여기 보시면 이제 세무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사분들이나 이런 자격사분들이 왜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컨설팅을 했을 때 얻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업무 구분이라고 줄 거는 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업무 구분이 뭐라고 거기 항목이 되어 있냐면 서비스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 항목에 죄송한데 잘 안 보여서 장부 기장, 그다음에 성실 신고 확인, 세무 조정,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상속 증여세, 불복 청구, 기본 상담, 세무조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 쪽에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업무 구분이라고 안 하고 서비스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장을 하시는 내지는 이제 세무사분들을 통해서 뭔가 요런 거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항목인데 서비스를 해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집에 가면은 그 야끼만두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서비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비스에 이렇게 익숙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저는 이런 서비스 업무라고 할 게 아니라 업무 구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세무사가 그 힘든 공부해 가지고 세무사가 됐잖아요. 세무사 자격을 받았어. 그런데 뭐 여기 보시면 세무조사 해 주는데 사후 검증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모의 조사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사분들이 연봉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억대 연봉이 되실 텐데 그분들이 이 업무를 성실하게 하시겠냐고요. 막 기분이 좋아서 뭔가 이것저것 조사해 가면서 이렇게 방대하게 베인앤 컨설 그런 거 베인앤 컴퍼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수입을 생각하면 이 비용이 너무 좀 이렇게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업무 자체를 서비스 항목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야, 내가 서비스 업무, 아이, 참. 왜냐면 세무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서비스가 약기 만든데, 세무사분이 약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왜 전문 자격사분들이 컨설팅에 뛰어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뛰어들어서 그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같이 이제 일하는 변리사분이셨는데, 물어봤어요. 젊은 변리사 있었어요. 저보다 한참 이제 40대 초반 정도 되는 변리사인데, 왜 변리사가 됐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두 가지인데, 직장 생활 하기 싫어서 좀 변리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이 뭔데? 그랬더니 첫 번째는 급여가 제한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직장 상사하고 회식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변리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그렇게 변리사가 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변리사가 됐는데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 그것도 굴지에 대기업 들어가 가지고 윗사람 눈치 보는 회식에 가야 되고 소득은 내 멋대로 나오지 않아서 돈을 더 벌려고 하면 뭔가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가 직장을 옮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전문 자격사가 될 텐데 그 전문 자격사가 돼가지고 수임 업무를 해보니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15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 넘는 건 아예 없죠. 이 표 자체에는. 법인 컨설팅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 도입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CO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종신보험 영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경영 책임자들의 유가족을 보상한다던가 이제 임원분들의 이제 유가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 도입기가 있는데 임원 퇴직금하고 정관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원 보수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주고 유가족 보상을 이제 규정화하는 그래서 연금보험을 이제 청약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고 업무 지원은 이제 법무사, 세무사분들이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정관 개정은 이제 법무사분들이 해주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기존의 경영 책임자의 유가족 보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내가 보험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보험금을 받았더니 이게 과세다, 비과세다 말이 많았다가 이제 과세로 가버렸거든요. 2000년대. 그러면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한 40억 나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40억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라. 종신보험을. 그럼 종신보험에서 40억이 나오니까 이걸로 재원을 마련하면 내가 100억을 온전히 상속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40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내가 보험료를 적어도 절반 정도 내야 되죠.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 80%까지도 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건강해야죠. 근데 그걸 부담하고서라도 이득이 있으니까 내가 상속세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대표자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사업이 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유족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이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 못한 건 뭐냐면 세금 문제였었어요. 세금 문제.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소득세를 낸다든가 상속세를 낸다든가 이런 거를 이런 거는 뭐 괜찮았는데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다 저희가 아는 것들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덜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종신보험으로 종신보험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덜 내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정관계정, 임원퇴직금, 뭐 유족보상금, 보장 규정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있는데 이미 기존에 종신보험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이분들은 이제 노후생활 차원에서 연금보험을 가입시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 저는 2000년에 이제 보험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2000년에 처음 들어가니까 막 이런 경영 책임자의 유족 보상 플랜 이런 것들 CO 플랜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가니까 그런 이제 세금 문제들이 도출이 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세무사분들이 다 알려주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법인화 시켜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 마련을 하고 그러면서 세금은 좀 절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마련들이 나온 거죠. 이 업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업무는 세무사님하고 법무사님이 하는 업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 법무사분들이 여기에 연루가 됐었고, 이제 이 법무사님이나 세무사님들 입장은 어떤 거냐면 앞에 신고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한테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상속 증여에 관련된 거니까 상속 증여 신고세에 해당되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많게는 아니면 뭐 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보상금을 이제 지급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분들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법무사분들은 안 그래도 일 없는데 자꾸 이런 등기 일이 생기니까 정관계정 같은 좋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러 다니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기는 예를 들어서 법인 개정 해주면 뭐 대략 한 5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앞뒤로 받으시거든요. 뭐 50만 원, 100만 원 사이로. 그런데 나중에 보험 설계서 받는 거 봤더니 100만 원짜리 계약해가지고 소득이 보니까 총 발생하는 게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법무사분들이 이제 콱 한 거죠. 아니 나는 50만 원, 100만 원 받는데 내가 업무 다 해주고 보험 설계사는 이거 1000만 원 받고 앉았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 세무사분들이 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재주는 누가 부리고 뭐 돈은 누가 가져가고 뭐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 이제 법인 컨설팅이 확 성장하는 이제 성장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시면 이제 1차, 2차로 제가 좀 주제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보시면 막 차명주식, 명의신탁 환원, 대표이사 가지금, 법인자금 대출 막 이런 업무들이 나와요. 법인 전환, 정관, 개정. 그러면서 이제 상품이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 상품으로 이제 좀 확대가 되죠. 왜냐하면 기존의 그 도입기에서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그런 또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을 추가로 하셨는데 이때 시장이 넓어지면서 뭐 보험하고 상관없이 사시던 이제 그 법인 대표님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회계사분들이 여기에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의신탁이라든가 뭐 차명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세무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회계사분들이 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보는 분들이니까 여러 기업을 또 상대하시고 또 대기업서부터 소상공인까지 다양하게 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회계사분들이 때 여기 영입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계를 할 수 있는 이 영업시장, 회계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업시장이 회계사분들이 너무 늘어나면서 소득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분들이 세무사하고 시장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분들이 이제 더 시장 밀착형으로다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회계사분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권리금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요 컨설팅 시장에 나오면서 이때 회계사 따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컨설팅 쪽으로 자꾸 넘어오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때 저도 제가 지금도 아는 회계사님하고 요때 이제 이렇게 처음 얼굴을 보게 되고 알게 되죠.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회계사분이 이제 식사 자리였었는데 거기 회계사님 있었고 감정평가사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때도 보험 대리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대리점 사장이 있었고 이제 제가 그때 지점장 하다가 나와서 이제 영업시장에 다시 뛰어들 때인데 특허 사무소에 있다가 저는 나왔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회계사님이 아유 뭐 일만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님은 업무는 제가 다 압니다. 이러고 또 말씀하셨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그게 진짜 저희 나라 특허 컨설팅의 시작이었었어요. 그때가 영동시장 어느 족발집에서 벌어졌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차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성장기에서 여기 대표이사 엑시트 플랜이라는 게 생기죠. 왜냐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회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되던 업무들을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잉여금 같은 잉여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잉여 부분들을 이제 대표님들한테 챙겨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대표님들은 난 그것만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대표이사 엑시트 플랜이라는 컨설팅 주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차등 배당 뭐 이런 것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허를 재무적으로 활용하는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때 이제 저 여기 이 채널을 운영하는 특허 스페셜리스트 이호용이 이 법인 컨설팅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업무 지원이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에서 변리사분이 한 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제가 특허 업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변리사분들 같이 동참시켰고 사실은 이 특허 사무소는 엄청 먹고 살았죠 그때. 제가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한 2만 명 정도 소개해드렸으니까 근데 고마운 줄 몰라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아주 본격화하면서 저 테헤란로에 있는 보험회사 분들 제가 가면서 강의 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특허 재무 활용에 대해서 설파를 했고 그때가 완전 초창기입니다. 완전 초창기. 긴가민가 막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직전에 아까 보시면 도입기에 저기 어느 먼 지역에서 서울과 먼 지역에서 매출 한 350억 하는 분이 디자인 가지고 80억 정도를 엑시트 하셨어요. 그분 굉장히 빠르신 분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법인세가 엄청 줄었을 거 아닙니까? 80억을 대표이사가 가져갔으니까 법인세가 줄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했겠죠. 세무서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나와서 딱 이제 법인세가 왜 줄었나 조사하는데 특허 뭐 보상금 80억 딱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국세청에서요 쳐다도 안 봤어요. 뭐 특허니까 이렇게 빼놨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갖고 봤는데 나머지에서 뭐 법인세를 적게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특허로 80억이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넘어간 거죠. 걸리지도 않았어요. 뭐 그냥 한번 보고 끝났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 재무적 활용이 활성화가 막 되고 그때가 2014년, 15년 그때 15년 정도 됐을 텐데 2013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키스트 원장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직무발명 보상 때문에 이 키스트하고 이제 국세청하고 붙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직무보상 발명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비과세다라고 법에 빡 기재를 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은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죠.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100억을 가져가도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던 보일러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보일러 만드는 회사는 좀 악의적으로 임원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자기가 개발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대표이사가 다 가져간 거예요. 처음에야 그냥 긴가민가 했겠지만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니까 연구원들이 이제 퇴사하면서 제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세금 추징이 됐고, 그 세금 추징 받는 과정에서 법도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뭐 한도가 없던 직무발명 보상금이 500만 원까지 내려가고, 나중에 500만 원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이제 700만 원으로 올라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발명 보상이란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또 다른 방법이 생겼겠죠? 네, 그거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때 상품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이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보면 연금보험이 이제 커미션율이 확 줄고 절반으로, 그 다음에 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인 영업을 많이 하니까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오죠. 근데 1차 때도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한적으로 정말 아시는 분들만 이 상품을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름아름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2차에서는 아예 보험회사가 대놓고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비싸고 환급은 많이 되는 이런 거의 저축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을 만들죠.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이때는 이거에 대한 법이 또 없어가지고 또 의료시장에서도 이 상품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법인만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개인 사업자도 비용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때 많이 시장이 넓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성숙기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성숙기는 이제 쇠퇴기 전이기 때문에 막 뭐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다 끌어다 쓰는 상황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심지어 어떻게 변호사분들한테 협상을 했는지 변호사분들이 이제 업무 지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혀 관련도 없는 공학 박사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업무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업무 자체가 이제 명의신탁, 가지예금 처리, 지배구조 개선, 기초제도 정비, 법인 전환, M&A. 이 기초제도 정비가 정관 개정인데 말이 바뀝니다, 이제. 그리고 특허 및 연구 개발 업무를 지원을 하고, 이거 공학 박사가 들어간 이유가 이제 정책 자금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제 특허 침해 대응이라는 업무가 이때 새로 들어옵니다. 왜냐면 저희 나라가 이제 요때쯤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지나서 고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특허 침해가 이렇게 막 내려올 때예요. 그럼 막 이런 중소기업들에서 이제 특허 침해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빵빵 터져가지고 막 뭐 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올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외국 나가면서 특허 단돌이 하고 따라오세요.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제가 특허를 이 업무하면서 한 10년 했는데요. 특허를 한 1000건 정도 내드린 것 같아요. 뭐 저는 제가 변리사도 아니고 명세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할 일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 한 건이 한 1000건, 그 중에 낸 건이 특허가 안 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뭐 다 났죠. 근데 딱 한 건이 이제 그때 거절이 나가지고 특허 심판원까지 한번 갔었던 적이 있죠. 1년 반 만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는 특허를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이렇게 특허를 막 한 건, 두 건, 세 건 내가지고 10건 냈는데 그 중에 한 4건 나오고 6건 나오면 좋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중소기업들이 돈을 쓸 때는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버리는 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허 업무를 할 때 등록을 갖다가 좀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기에 이제 이런 업무들이 막 생기는 거죠. 또 지금 보시면 아마 그 법인 컨설팅이라고 나눈 것들을 보면 요런 세부적인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는 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신경 쓰시면 좋은 거는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것들은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저도 컨설팅 팀이 있는데 거기 회계사분이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세요. 세무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지배구조에서는 사실은 이제 주식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 어떻게 하면 이제 세금을 깎을 생각을 하지 말고요. 세금 깎는 건 거의 이제 힘들어졌거든요. 몇 가지 기법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식 가격이 안 오르게 할 거냐?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려면 절세를 생각하지 마시고 세원을 미리미리 깎아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명의신탁 환원, 가지입금 처리, 기초제도 정비 이런 것들은 사후 약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인 전환 같은 것들은 사전 약방이죠. 요런 업무로 지배구조 개선도 물론 사전 약방이고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허 업무 같은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기업 문화를 좋게 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1년에 몇 조 원이라는 연구개발비를 물론 좀 요번 정권에서 많이 깎였었지만 이제 또 많이 늘어나겠죠.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나라에서 그렇게 도와주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죠. 대기업들은요 1년에 이 정책 자금 한 1조 원씩 받는데요. 예.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9천억 받았다고 내가 9,900억인가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 침해 대응도 물론 이제 굉장히 급박한 일이라 정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죠. 예, 때가 맞으면 해볼 수 있고 아니어도 미리미리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특허 침해 대응은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것만 따로 빼서 필드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컨설팅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정부가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원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세금을 여기저기 매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경우들, 너무나 안 된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업무가 명의신탁 환원, 가지입금 처리, 가업 승계, 기초제도 정비, M&A, 부동산 처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 어려운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들을 처리하고 싶어진 거죠. 네, 땅이라도 팔아야 내가 기업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나오는 게 특허 회피 설계, 세무조사 대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세무조사 대응에서 진짜 되게 또 그랬던 거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몇 년 전이죠. 거의 한 뭐 5년 전, 7년 전 이렇게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특허 양도양수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분이 하신 업무인데 이제 세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 건을 들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업무는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잘 해놓으셨는데 이 서류 준비는 좀 미숙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온 서류를 보고 그 공문이 오거든요. 공문에 맞게 제가 서류를 다 꾸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 사진도 제가 진짜 서울에서 수원을 국도로 가면서 제가 사진을 찍고 막 그랬으니까 그 자료 사진을 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비용이 거의 한 몇백만 원 든 것 같아요. 요 그 세무조사 대응에 제가 들어가면서 숙소값만 해도 얼마고 뭐 출장 다니는 기름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세무조사 그 특허 양도양수에 대한 그 조사를 대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부산에 8개인가 7개 기업을 특허 양도양수권 관련해가지고 세무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다 걸리고 딱 한 회사만 빠져나갔어요. 그게 이제 제가 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원에서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특허권 양도 양수했는데 8개, 7개 기업인가 조사 나와가지고 1개 빼고 6개가 세금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세무조사 대응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을 거의 99% 팔게 됩니다. 이제 상품도 너무 잘 나와서 환급률도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살짝 현금 컨설팅 비용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 보수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업무 지원이 세무사, 변리사, 물론 회계사분도 있고 경영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법인 컨설팅 시장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때 안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세무사분들이 이제 직접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세무사분들이 그 보험 설계사 코드를 내서 세무사분들이 이제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같이 했는데, 아니, 뭐 내가 혼자 해도 되는데? 왜냐면 세무사분들이 뭐 말 잘 못할 것 같지만 또 상담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상담 직접 하시고 또 직접 커미션 받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 나와서
교육하시는 세무사분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다 그 뭐 보험과 설계사 코드 다 있으세요. 보험 대리점 다 갖고 있고 거기 뭐 심지어 그 보험 대리점 뭐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4년 이후에 시장이 살짝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펌슈랑스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게 사실 패밀리 슈랑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패밀리 슈랑스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이제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대단하신 분들인 게 뭐냐면 미국이 가끔 반도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해라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세상에 원가를 까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딨냐. 옛날에 개성 상인도 마찬가지고 저기 무슨 뭐 온 무슨 상인도 그렇고 원가를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보험 설계사분들은요 원가를 공개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분들이 이제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지만 어떤 대표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일만 오로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네 거로 나야. 이런 일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어느 날 늙었다는 걸 자각을 하신 거예요. 70대 정도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그래도 70대 중반 딱 돼가지고 이거 이제 애들한테 물려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서 애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딱 했더니 세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왜냐면 외국에 공장 2개 있지 한국에 회사 3개 있지 매출 다 합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출이. 그럼 주식가치 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걸 다 주려고 그랬더니 장난 아닌 거죠 이게 세금이 뭐 한 100억 가까이 나오는 거죠 세금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엄두가 안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세무사 회계사분들도 막 잘 못해요. 왜냐면 이 기업이 외국까지 있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근데 그때 보험설계사 한 분이 딱 가서 그 회장님하고 협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가업승계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이 펌슈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드님을 보험 설계사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아드님한테 보험을 가입하면 아드님한테 커미션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배임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법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엄청 했어요. 안 걸렸어요. 왜냐면 아니 내가 얘가 와도 1,000만 원짜리 들을 수 있고 제가 와도 1,000만 원짜리 들어줄 수 있는데 아들이 와서 1,000만 원짜리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자식한테 보험 가입한 부모들은 다 배임 횡령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걸렸어. 안 걸렸어요. 그래서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펌슈랑스라는 게 자녀들 상속 재원 마련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소호 사업들이 생긴 거예요. 이 소호 사업이 아까 이제 그 전문 자격사분들이 보험 지사를 만들고 보험 대리점을 만들고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 환원, 지배구조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변호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더니 품위 때문에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는 안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걸 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인 정기보험, 종신보험, 성공보수 이런 보수 형태들이 이제 좀 생기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업무 지원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전 세무사님들하고 이제 제휴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어떤 세무사님이 제휴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그 수당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 수당을 드리는 걸로 수당을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연간 소득만큼 받으셨어요. 그 수당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막 주변에 밥을 사고 다니시고 옷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얼굴에 때깔이 바뀌신 거예요. 이제 지방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랬더니 주변에서 너 무슨 일 생긴 거냐?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때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세무사 제휴 비즈니스가 한동안 날개를 단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막 왜냐면 세무사분들은 기장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기장하는 업체인데 어느 날 정관 개정을 하셨대요. 정관을 보내주세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연말에 가가지고 그 기장 이제 세무조정 하는데 보험료 500만 원 내고 계시고 1,000만 원 내시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어느 날은 와가지고 뭐 양도소득세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또 컨설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보험 500짜리 한 드신 거예요. 몰랐죠. 근데 제휴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500짜리 계약하면 또 꽤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 받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자기 거기 기장하시는 분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 소득을 이렇게 봤더니 억대 이런 억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 생각이 좀 바뀌신 거예요. 야, 나 이거 해주고 150만 원 받고 70만 원 받는데 보험회사 와가지고 옆에서 말 몇 마디 거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분들이 아휴 하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이게 다른 직업보다 세무사는 직업이 유독 그래요. 왜냐면 기장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생긴 거죠. 뭐 여기도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다른 주제 생기면 거기서 또 좀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